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김정은이는 천재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들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김정은 정말 정치 잘해요. 독재자지만 정말 정치 잘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 천재 같은 행동들을 해요. 바보 같은 천재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번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얼마나 밀접한 교류가 있었어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지원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까지 이루어지는 듯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소개시켜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팽당했죠. 완전히 팽당한 거예요. 완전히 팽당하고, 김정은과 트럼프는 7번의 서신이 있었죠. 뭐 부탁하면 해준다. 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완전히 팽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김정은이는 정말 편안한 대북 지원을 받아왔어요. 대북 지원?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대북 지원을 해줬겠습니까? 미사일 체계까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현 미사일 체계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김정은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또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공산화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마치 6.25 때 중공군 앞에서 뛰던, 앞에서 총도 없이 무조건 인해 전술을 왔던 누구죠? 조선족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전부 다 해줬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예요? 전교조 요원들, 민노총 요원들. 똑같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완전히 분열시킨 누구예요? 정치인들 굉장히 많죠.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사상이 이상해요. 전부 다 최고로 좋은 대학 다 다녔죠. 학교다니다 공부했으니까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지금 김정은 대를 이어서 정말 천재입니다. 정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아주 조물락조물락하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한미일 연합훈련, 이제 현 정부 들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제 시도되잖아요. 시도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일 쐈죠. 레이건호가 있는데도 쐈어요. 동해상으로. 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죠. 그 강아지가 참 천재예요, 천재. 천재일까요? 바보일까요? 또 한미일 연합훈련이 끝났어요. 해상연합훈련이 끝나고 이제 전부 다 갔겠죠.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우리 해군은 해군.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복귀를 했을 때 당시 또 쐈죠. 또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정말 유치한 도발을 했죠. 10월 1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1일 날 350km 동해상에 350km의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350km입니다. 그 다음에 4,500km의 미사일을 쐈어요. 사거리. 어디를 넘어서? 일본 열도를 넘어서 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너희들 사정권 안에 다 들어있다. 이 350km와 4,500km의 의미가 뭐죠? 350km는 10월 1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그 다음에 정부의 모든 요원들, 그 다음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 전부 다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대한민국 너희들 내 손에 있어. 350km 쏜 거예요. 그 다음에 4,500km는 바로 뭐냐면 태평양에서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이 전부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죠? 괌이죠, 괌. 괌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 뿐입니까? 불과 몇 주 사이에
쏘고 싶은 미사일도 전부 다 쏴봤어요. 순항 미사일까지 전부 다 쏴봤어요. 미사일 완전히 시험하는 시험장이 됐습니다. 대단한 머리죠.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미일 연합훈련팀들이 다시 복귀해요. 다시 훈련 동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갔다 어떻게 쐈습니까? 10월 6일, 7일? 그때 또 미사일 또 쐈죠. 그 해상훈련 하고 있는 그 동해상으로 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김정은이는 천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은 천재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정말 참 특히 이제 공산주의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죠.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보다도 훨씬 더 심리학 이론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 같아요. 심리학 이론 중에서 뭐냐면 그 조건 형성 이론, 학습 이론 중에 나오는 조건 형성 이론 있지 않습니까? 조건 형성 이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있는데 정말 잘 이렇게 잘 배합을 해서 정말 잘합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일이죠? 아니, 김일성이죠. 김일성이는 북한 주민들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개, 돼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로 통제해서 정말 말 잘 듣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김일성이를 우상 숭배다시피 했어요.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또 누구죠? 김정일이죠. 김정일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일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3명 가지고 완전히 조물락조물락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또 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정말 편안한 대북전도 받다가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는 이제 막 꼬장 부리는 그런 형태의 심리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들은 심리학 이론에 나오는 외상후, 여러분들 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어떤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사건들은 비슷한 사건을 했으면 계속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장애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법이 바로 뭐죠? 바로 뭐예요? 그렇죠. 조건 형성 이론에 이걸 활용한 것이 있어요.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즉 불안한 감정과 상반되는 불안 반응을 대신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상호 억제의 원칙이 이론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작적 조건 형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불안보다 이완을 느끼는 점진적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뭐죠? 즉 비슷한 작을 계속해서 줌으로 해서 어때요? 둔해지는 훈련이죠.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를 받았던 상황을 비슷하게 계속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죠.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체계적 둔감화를 아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 시키고 있어요. 정말 잘 시키고 있죠. 전쟁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제 현대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들이 있는데 승리한 전쟁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9가지로 이렇게 종합이 될 수 있는데 각 국마다, 우리나라도 약간씩 변형시켜서 이제 전쟁 원칙을 활용하고 있는데 9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목표의 원칙이 있어요. 목표는 꼭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전쟁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간명의 원칙은 간단 명료해야지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것 역량들이 집중돼요. 통일되는 거 하나로.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어때요? 공산주의들이 처음에는 통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의 원칙. 정말 전쟁에서는 공격을 해야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동력이 있어야 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군함이라든가 장갑차 또는 비행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동력의 수단들이죠. 기동의 원칙, 기동력의 원칙. 그 다음에 집중의 원칙. 집중. 공격할 때는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그 다음에
병력 절약의 원칙. 병력 절약의 원칙은 한 곳에는 견제를 하면서 더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으로 집중 투입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병력 절약의 원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습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습 달성한다 이거죠. 기습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 설령 알았다 치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만드는 것이 기습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기습으로 전부 다 통합이 된다. 전쟁의 원칙에서는 승리의 조건은 정말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기습이에요. 기습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경계의 원칙이죠. 경계의 원칙. 우리나라는 경계가 잘 안 됐죠. GP까지 전부 다 없어진 GP, 제너럴 포스트. 사단장의 눈을 전방에 박아놓은 그 경계 요원들이 전부 다 없어졌죠. 누가 없앤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쟁의 원칙인데, 김정은이가 하는 바로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죠? 기습을 달성하는 겁니다. 미사일 막 쏩니다. 이 김정은의 심전을 분석을 해보면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을 해서 전쟁의 원칙의 기습을 달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대내 심리전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대내 심리전. 국론 결집 및 김정은이 배짱과 통이 큰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거죠. 저렇게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전화도 우리는 쏜다. 우리는 자신만만하다. 이런 거예요. 하루까지 범위줄 모르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공조에 대한 배짱, 두려움, 배짱 자체가 두려움인데 그걸 아주 역설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과시로서 이제 정말 우리는 멋진 리더를 가지고 있구나를 북한 주민들한테 주지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처럼 들려져요. 우리나라가 선거하거나 뭐 그럴 때 이상한 팀에서 어때요? 있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10번 이상 얘기하면 그게 국민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북한이 이제 이런 걸 리더상을 계속해서 부각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하는 UN 국제사회의 제재의 단순성. 너무 북한을 완전히 제재를 못 하잖아요. 제재를 못 하요. 제 기분 같아서는 그냥 빨리 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못 하잖아요. 왜? 유엔은 그 기본이 뭐죠? 기본이 바로 뭡니까? 기본 목표가 세계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못 집어내는 거예요, 김정은이. 북한을 완전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 무모성을 계속해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계속해서 조건화, 즉 체계적 둔감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체에 대한 반감, 대응 능력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불굴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둔감법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둔감화를 만드는 거예요. 둔감화. 세계인들, 즉 한미일 공조, 즉 전범 세계인들에 대한 둔감화를 만드는 거예요. 쟤들은 원래 그런데 아니죠. 결정타가 있겠죠. 그게 기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겁박이죠. 겁박. 350km 다 죽일 수 있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겁박. 그 다음에 공포심리전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보십시오. 남남 갈등 조장한 거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대북지원 잘해줬기 때문에 걔들이 미사일도 안 쏘고 막 그랬다. 안 쐈어요? 아니죠. 그랬다. 이런 것을 타당화시켜주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세력 결집을 유도하는 거죠. 좌파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 전부 다 앉았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한일 해상훈련의 무모성을 또 주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자 쟤들은 막 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을 해서 뭐 하는 거죠? 한국 정부, 그 다음에 국민의 안보의식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화시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기습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기습 달성하는 거예요. 저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우리의 국군의 위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실수한 것이 있죠. 국방부 장관 실수한 것이 있죠. 뭐냐면 거기에 왜 중국산 장갑차가 나옵니까? 장관은 국방부 부처에서는 리더일지 모르나 대통령의 참모예요. 참모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확인해야 돼요. 10번, 100번, 1000번.
끝까지 확인하는 것, 이런 어떻게 중국산 장갑차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군대가 군기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군인이 아닌 것 같아. 왜? 김정은이의 이 조건화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번 정권에서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거기 나가는 국군의 모습이 국군입니까? 중공군입니까? 중공군의 모습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 국방부 장관, 국방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의 정말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 때문에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 자란 그 진짜 사나이라는 노래도 모릅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천재성을 발휘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완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국방부 장관뿐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참모들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심이 아니라 각성하십시오. 각성. 그리고 국론 분열을 일삼는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십시오. 정말 매국노가 되지 않으려면, 김정은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저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마음하고 똑같을 겁니다. 정말.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되고 북한 내 동포들을 지옥에서 구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야지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되죠. 아직도 멀었는데, 김정은이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김정은이의 천재성에 박수를 쳐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되겠죠. 오늘은 주제를 김정은이 놀아나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말 빨리 우리 국론이 화합되고 정말 통일의 그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힘을 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